예, 저 또한 오늘 같은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오늘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공공데이터 그리고 이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공공데이터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헬스케어 영역 쪽에서 크게 두 개 기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상당히 큰 기관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 공공데이터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개 기관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기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자체도 상당히 어쨌든 데이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과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데이터의 어떤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제 가능한 이제 범위 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안공단이나 심평원하고도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희망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민감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비식별화 처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능한 개방 가능한 데이터들을 좀 더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랑 또는 두 개 기관 자체적으로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좀 더 많이 개방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먼저 말씀해 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에 대한 내용인데, 그에 앞서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넘어가고 해서 과거에 했던 국가중점 데이터, 그러니까 특히 헬스케어 영역에서 수행되었던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쪽하고, 지금 저희가 제3차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이라고 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3차 개방 계획이 있는데요. 그 개방 계획에서 다뤄지고 있는 헬스케어 영역 쪽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잠깐만요. 이게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이라든지 양극화 심화 이제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이런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지난 20년에 발표를 했고, 한국판 뉴딜을 이제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들 중에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디지털 뉴딜 쪽에서도 4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DNA 생태계 강화 이쪽에서 데이터 댐 구축하는 그 사업과 이제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이어가지고 저희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내용도 하나의 중요한 꼭지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 아까 개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서 이제 공공데이터 개념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 법에서는 개방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과 개방이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개방을 하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한다라는 게 좀 강조돼야 될 부분인 거고, 요 보이시는 그림이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DB와 관련된 원천 DB가 이제 있는 거고, 여기에서 중간에 개방이 가능한 DB로 개방 DB를 만들어서 이 개방 DB를 호출하는 API를 개발을 해서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라든지 기업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체계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그 전에도 좀 들어오셨을 텐데요. 공공 데이터 제공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정보 공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과 공공 데이터의 제공과 정보의 공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률부터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제공의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공개인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정보 공개 법인데 그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그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신규 비즈니스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 다음에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조금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제공 형태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아까 오픈 포맷 그 5단계 중에서 3단계 이상의 그 포맷으로 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창구인 경우에도 그 공공데이터 제공 개방인 경우에는 data.go.kr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정보 공개인 경우에는 정보 공개 포털 open.go.kr 요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분과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가장 근거가 되는 내용은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제정을 했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이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제정 목적 자체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다 개방한다. 이걸 통해서 편익 증진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이었고 주요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분쟁 조정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법의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18년도에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이라는 중장기 개방 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을 해서 올해까지 전수조사 당시에 전수조사에서 조사된 데이터들 그 중에서도 개방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한 개방 작업을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국가중점 데이터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 제1차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16년 2차, 19년에 제3차 개방 계획이 수립이 돼서 대상 기간이 20년부터 22년 3개년 동안에 약 46개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발굴을 해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포털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개방되고 있는 파일 포맷 개방 형식 자체가 파일 데이터 또는 오픈 API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을 한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 만약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보유 기관에다가 제공 신청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년부터 저희가 이제 공공데이터 개방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한 결과 그래서 13년 대비 현재 올해 10월 달 기준인데요.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경우에 약 5천여 건에 달하던 개방 건수 자체가 지금은 약 6만 건으로 이제 올랐고 활용 실적인 경우에도 약 13,000건에서 지금은 지금 자료가 3천만 건 정도로 이제 대폭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통 분야에서 부동산, 의료, 교육, 기상 환경 분야 이쪽에서도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약 그 활용 건수 자체가 3천만 건이 도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민간에서의 부가 서비스 창출뿐만이 아니고 아까 앞 타임에서 소개드렸던 그 국가사회 현안 해결 차원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 판매,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심평원 등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이제 해소시키는 이런 그 사회 현안, 국가 사회 현안 해결에도 저희 공공 데이터가 많이 좀 그 활용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국가 중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공 데이터들 중에서도 일단은 어떤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국정 방향에 이제 부합하고 이 데이터를 개방했을 경우에 이제 파급 효과가 많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국가 중점 데이터라고 지정을 좀 하고 이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아까 크게 이제 그 개방하는 형식이 파일 데이터하고 API인 경우가 있는데, 주로 파일 데이터는 그냥 DB에서 바로 그 파일을 다운 받아서 그 어떤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이제 올리면 되겠지만, API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갖고 계신 DB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서 개방 가능한 DB로 다시 개방 DB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이러한 거를 예산을 그 투입을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은 에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확보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행안부하고 저희 원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는 그 19년에 수립했던 제3차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의 경우에 이제 그 전체 공공 데이터들 중에서 국가중점 데이터를 선정하는 이 절차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는 전체적인 정책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 수요, 그 데이터 공공 데이터에 대한 국민 수요, 그 다음에 국민 관심사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좀 하고, 여기에서 이제 좀 개방이 필요할 중점적인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 주제 영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해당 주제 영역에 대해서 각 생애 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생애 주기를 구성하는 각 단계별로 데이터 현황들을 분석을 한 다음 거기에서 개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데이터들 위주로 해서 국가 중점 데이터 46개를 그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거의 저희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에서 그 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관 내부 시스템, 그래서 이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원천 시스템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그 원천 시스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것인데, 그 데이터들은 다른 기관에서 가져온 데이터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천 시스템에서 원천 DB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개방 전략을 수립하는 그게 이제 크게 하나의 과업이고, 그 다음에 개방하기에 앞서서 그 운영 DB에 대해서 품질을 진단을 해서 그 품질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까지 하는 품질 진단 및 개선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운영 DB에서, 그러니까 원천 DB에서 그 갖고 계신 데이터 전체를 다 개방할 수는 없을 테니까 거기에서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로 개방 DB를 세 번째로 이제 개방 DB라는 만드는 작업이 세 번째 과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자기가 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호출하는 이제 API 개발하는 요게 이제 4개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방 전략 수립에서 오픈 API 개발까지 크게 4개 과업을 대상으로 그 하나의 국가 중점 데이터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그 사업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차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에서는
주로 그 산업적 파급 효과가 높은 데이터들, 그래서 한 33개 정도를 개방을 했었고, 2차 계획에서는 그 인공지능, IoT 이런 지능형 산업 분야 데이터 그래서 63개, 그리고 3차인 경우에는 그 크게는 신산업 분야와 사회 현안 이렇게 크게 나눠서 6개 주제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46개 국가 중점 데이터를 저희가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6개 영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아까 신산업과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사회 현안 해결 쪽에서는 재난안전과 생활환경 이렇게 6개 영역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헬스케어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주제 영역에 대해서는 먼저 그 주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범위를 이제 도출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헬스케어의 그 하위 소주제 영역으로 다시 건강관리와 진료와 질병 예방, 의료 안전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소주제 영역을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4개 이제 소주제 영역별로 다시 한번 그 해당 그 소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분석을 해서 해당 소주제 영역에 대한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을 또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주제 영역별로 다시 또 생애주기라는 것을 정립을 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와 진료와 질병 예방 이렇게 3개의 소주제 영역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저희가 사전관리에서 치료, 사후관리 크게 이제 3가지 생애주기라는 것을 좀 정의를 했고, 그 4개 소주제 중에 의료 안전인 경우에는 생산과 유통, 소비 이렇게 생애주기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 지금 자료집이 배포가 안 돼서 조금 지금 슬라이드가 너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건데요. 어쨌든 요 소주제 영역별로, 그리고 주제 영역별로 정의한 생애주기별로 개념 데이터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하고, 이들 개념 데이터, 생애주기별 개념 데이터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들, 그리고 또 그 해당 소주제 영역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해당 주제 영역 생애주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개방과 미개방 여부를 파악을 했고, 보유기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영역의 그 데이터 자체가 그런 민감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후보 데이터들을 한 거의 40개 정도로 저희가 후보 데이터들을 발굴을 했었습니다만, 이거 도출을 한 다음에 발굴을 한 다음에 개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 보유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그 데이터들이 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이제 8개의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최종 그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했었고, 주로 그 아까 그 4개 영역 같은 경우에 소주제 영역 중에서 그 의료 관리 맨 하위 부분에 있었던, 그래서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중심으로 헬스케어 영역의 그 국가 중점 데이터들이 좀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중점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제 행안부가 전체적인 이제 그 사업 정책이라든지 총괄을 맡고, 특히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저희 NIA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예산을 출연을 해주면, 그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저희 NIA가 전문기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유기관이 이제 주관기관, 그리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개방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자, 이렇게 삼각으로 해서 3자 형태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화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략적인 추진 절차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관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원으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행안부와 그 심의를 거치고, 행안부가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안 요청서를 받아서 조달 발주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그 데이터 찾기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하위 메뉴로 국가 중점 데이터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구축해서 개방하고 있는 국가 중점 데이터들을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중에서 그 헬스케어 영역과 관련된 사례들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 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건강보험공단 이쪽에서 그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에 한번 직접 접속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그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료정보가 있었는데 여기를 아까 이제 요 썸네일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해당 국가 중점 데이터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료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국민의료정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개방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제공 기관이 어디고 실제 개방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제공 방식은 어떤 건지 파일 데이터인지 오픈 API인지 이제 이런 그 해당 국가 중점 데이터에 대한 소개가 뜨고요. 그 오른쪽 그 파란 쪽에 파란색 공공 데이터 보기라는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국가 중점 데이터의 일환으로 개방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데이터가 15건, 오픈 API가 16건으로 이제 그 개방이 되고 있었고 그 예시로 지금 요 이미지를 좀 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국가 중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특히 이제 그 두 개 기관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나머지 어쨌든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그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에 대한 개방이 어쨌든 앞으로 그 저희와 같이 특히 더 그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 개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